다를 것 같습니다. 왜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It's coming, you can't stop it now. We running, gonna mow you down. There's a new day rising. Ain't gonna be no company. 대구의 산업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모빌리티와 반도체, 로봇, 헬스케어 그리고 ABB까지.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이 5대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대구의 산업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데요. 조금은 낯설고 또 어렵게 들리지만 우리의 미래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 이야기로 2023년 박정희 이슈로드 첫 회 시작합니다. 대구의 GRDP, 즉 1인당 지역 총 생산은 28년째 전국 최하위다. 2년 전 1위 울산과 무려 4천만 원이 넘는 차이를 보였고 젊은이들은 대구를 떠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데다가 받는 돈도 적으니 결국 떠밀어내는 형세다. 한때 전국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대구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화려했던 대구의 과거를 책임진 산업은 섬유산업이다. 산업화 초기 대구 수출의 90% 이상을 담당하며 한때 섬유도시 대구의 위상을 전담했다. 하지만 산업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얼마 전까지 사양산업으로 취급받았고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대구 경제의 또 한 축을 담당했던 자동차 부품 산업까지 암울하다. 세계는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무한 경쟁하고 있다. 대구도 하루라도 빨리 기간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대구시는 몇 개월 전 대구 미래 50년을 책임질 핵심 사업들을 발표했다. 긴 로드맵 가운데 특히 올해가 중요한 이유는 민선 7기부터 진행된 일부 사업들을 점검하고 의욕 있게 출발한 이 전략 산업들의 가능성 여부를 하나하나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네, 대구의 신산업의 핵심 주축 세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제가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이 5대 산업 분야 중에 모빌리티, 반도체, 로봇, 헬스케어 이렇게 4개 분야를 관장하고 있는 대구시 혁신성장실의 이승대 실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ABB 산업,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 블록체인을 관장하고 있는 다섯 개의 산업을 이제 꽃피우려면 실제 부지가 중요하겠죠. 이 부지를 총괄하고 있는 참 어려운 세 분 자리 함께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4개의 분야를 관장하고 있는 이승대 실장님에게 가장 많은 부분을 좀 여쭤보게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미래 신산업, 네. 오늘 이 방송의 포문을 저희가 이렇게 열었어요. 대구의 산업 지도가 바뀌고 있다. 근데 사실 저만 해도 뭐 신산업, 미래산업 이런 워딩이 좀 와닿지는 않거든요. 좀 어렵게 들리는데 어떻게 좀 달라지고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대구 산업 구조를 이렇게 흐름을 보면 그 전통 산업이 있습니다. 이게 섬유 산업, 기계 산업, 자동차 산업. 그러면 지금 현재 성장하는 산업이 있습니다. 이 성장 산업이라고 해서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뀌고 자율주행차로 바뀌고 어떤 그걸 포함하는 모빌리티, 이게 대구의 어떤 성장 산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미래, 지금은 이제 우리가 10년 후를 준비하는 산업이 UAM, 반도체, 디지털 헬스케어, 로봇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지금 대구가 꽃을 피우는 것은 성장 산업입니다. 자동차 기존의 엔진 중심의 자동차에서 이제 모터나 배터리 중심의 전기차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그 모터나 배터리를 대구가 아주 빨리 선점을 해서 산업 구조가 확 바뀌고 있고요. 로봇도 제조 로봇이라고 해서 산업 현장에 쓰이는 로봇은 대구가 거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도시에 굉장히 부러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구가 산업을 다 잡았고 그다음에 10년 후의 산업도 지금 UAM이나 로봇, 서비스 로봇, 그다음에 그 반도체 이런 쪽을 우리가 미리 선점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의 공무원이나 기업체들한테 굉장히 부러움을 받고 질투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되었군요. 벌써 대구가. 대구시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5대 신산업을 이끌어가는데 경자청의 역할도 클 것 같거든요. 예, 저희들 그 대구의 경제자유구역이 4군데가 있습니다. 이 수성 알파시티 현재 지금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이 테크노폴리스, 또 신서 혁신의료도시, 그리고 이 패션 이 국제지구 이렇게 4군데가 있는데 저희들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이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이 경제자유구역이 될 만한 용지들 지금 이 대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 공항이 이전하고 남은 후적지하고 그리고 또 공항이 가고 나서 군위 주변에 이런 이 용지들 이런 것들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이제 개발 가능한 그런 용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커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 대구시에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요. 우리가 신산업 했을 때 시민분들이 또 기억하시는 게 뭐 민선 앞서서 진행을 했던 민선 6, 7기 때 5+1 신산업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랑 비슷하게 이어지는 부분도 있고 좀 달라진 부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좀 왜 달라진 건지 설명을 좀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재편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하나의 산업 발전 단계로 이렇게 보면 네. 자동차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미래차 과거에 있었죠. 전통적으로 예. 그 산업이 이제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모터, 전기차가 구성되는 게 배터리가 있어야 되고요. 네. 모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저희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10년 후를 바라보면서 UAM을 이제 추진을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다 연장 선상에 있고요. 네. 물산업도 이제 해왔지만 그게 저희들이 10년 후의 산업은 아니다. 지금 벌써 이제 꽃을 피우고 있는 산업이라서 5대 신산업으로는 빠져 있지만 네. 이제 맑은 물 정책과라고 만들고 그런 쪽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요. 에너지 산업도 에너지의 핵심은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을 가장 크게 흔드는 게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가 에너지 산업, 이게 자동차하고도 관계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성장 산업으로 보고 현재 굉장히 투자를 하고 있고 네. 미래 산업에서는 그때가 10년이 지나면 완전히 성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5대 미래 산업으로 보기에는 맞지 않다. 그렇게 해서 5대 신산업에서는 빠지지만 네. 우리가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제를 조금 더 미래형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러면요, 실장님, 그 새로운 분야로 이제 언급된 부분들 중에 반도체도 이제 눈에 네. 띄는데 네.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 조금 대구시가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네. 수 있는 건가요? 반도체는 저희들이 3년 전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님께서 이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반도체가 잘 아시다시피 삼성이나 SK가 경기도에 있어요. 평택, 기영, 수원 이쪽 라인이 있는데 그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이프에 공테이프를 만드는 그런 반도체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려는 거는 그 공테이프에 노래를 장착하는 비메모리,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를 하려고 하는데 반도체 중에 센서를 잡고 가자. 4차 산업혁명에서는 센서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기술력이 외국과 비교해서 낮다. 그러면 국산화부터 하자고 해서 센소리움 연구소를 작년에 만들었고요. 올해는 준비했는 게 저희들이 반도체 공장을 만들자. 반도체 공장을 만들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투입됩니다. 일반 기업이 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만들자고 해서 이제 설계를 내년부터 할 거고요. 그게 2025년 정도 되면 공장이 생깁니다. 한 10년 후에 이제 공항이 생긴다면 그 인근으로 해서 뭐 삼성이나 SK도 계속 공장 증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는 유치를 해서 저희들이 대단히 메모리 반도체 공장들을 만들 수 있고 시간 단계로 보면 반도체는 대구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ABB 산업.
사실 저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ABB 산업 좀 낯선데 어떤 산업인지부터 간단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역에서 특히 이 ABB 산업 육성에 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제 ABB 산업은 그 AI, 그다음에 빅데이터, 블록체인을 약자를 따서 ABB라 그러는데요. 이제 ABB 산업은 일단 데이터가 중요하고 국가 데이터 허브 센터를 이 수성 알파 단지를 먼저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데이터를 다 모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구가 잘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물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데이터, 서비스할 수 있는 데이터를 먼저 모아서 여기에다가 이제 국가 데이터 허브 센터를 먼저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를 모아서 전국에서 관련하는 기업은 다 수성 알파 시티로 모일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할 계획이고요. 지역에는 사실 ABB 관련해서 리딩 기업이 사실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대구에 관심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 접촉을 해서 좀 유치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지난 여름이었죠. 그 과기부 장관이 참석한 디지털 혁신 비전 선포식이었나요? 거기서 대구가 우리가 있는 바로 이 자리죠. 수성 알파시티를 제2의 판교처럼 만들겠다 이렇게 좀 선언을 하기도 하셨는데 미래 디지털 데이터 산업 거점 도시 조성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구 공약 실현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습니다. 대구가 디지털 경제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즉 ABB 산업의 선도 도시로 도약하는 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구상이 그럼 그런 방향성이 되는 건가요? 지금 시장 진입 초기 단계인 거잖아요. 아주 초기. 네, 저희가 판교 이제 뭐 판교를 뛰어넘을 그런 단지로 이렇게 마성을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때 이제 과기정통부랑 2조 2천억 이렇게 MOU도 체결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기정통부랑 지금 서서히 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CT 산업의 핵심은 이제 인력 양성이 이제 제일 중요하거든요. 판교에서 이제 기업들이 잘 하는 이유 보면은 이제 서울에 좋은 인력이 뭐 있으니까 좋은 기업이 가고 좋은 기업이 가니까 좋은 인력이 가고 이렇게 계속 선순환 구조 되는 구조라서 저희도 이제 먼저 좋은 인력 양성 쪽으로 먼저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리콘밸리하고 그 UC 쪽에 있는 그 모델 있지 않습니까? 그거나 아니면 미네르바 대학 같이 이제 전 세계에서 우수한 인프라나 교육 프로그램 이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과기정통부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공유대학이라고 해서 이제 뭐 지역에 있는 경북대학교라든지 계명대학교, 뭐 영남대학교 이런 학과에 소프트웨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이 지역에서 같이 공부하고 뭐 어떤 전공이나 교수에 관계없이 같이 공부하고 학위를 여기서 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교육부랑 이제 관련 규제도 협파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제2의 수성 알파 시티를 만들어서 판교 정도 규모로 좀 지역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계획도 아마 내년 중에 네. 좀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되겠죠? 예. 네, 말씀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 ICT 산업이라는 게요, 미래의 신산업의 어떤 성패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산업 분야거든요. 그래서 대구시가 이 제2의 판교를 만들겠다 이렇게 야심차게 선언을 한 만큼 많은 기업들의 눈과 귀가 이곳 이 수성 알파 시티로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현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봤습니다. 대구의 ICT 산업은 그 IT도 있고 CT도 있습니다만 대략 한 3,000개 회사가 있고요. 지금 이제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한 35,000명 정도가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현재 거기에 관련 매출은 한 10조 정도가 지금 현재 매출을 올리고 있는 형태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교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단지, IT 산업단지 있고 수도권에는 또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지 뭐 그런 단지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지방에는 그 수도권 이남 쪽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런 단지가 없습니다. 대구가 유일하게 수성 알파시티를 보유하고 있는 단지이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 ICT 산업은 지식 기반 산업입니다. 가장 그가 핵심 뭐냐면 인재죠. 좋은 인력들이 결국 우리 지역에 많이 남아내야 되는데 현재 대구에서의 IT 기반에 한 매년 3,000명 정도가 졸업생이 나옵니다. 대학을 포함한 이번 최근에 마이스터 고등학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인력들이 거의 대부분 그 지역에 떠나는 형태가 많이 있죠. 그 대부분 25%에서 한 29%가 지역에 남고 나머지는 다 지역에 떠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우리가 이 젊은이들,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을 가장 고민이 많고요. 또 이 직원들이 또 중요한 거는 남아있는 인력도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이 쌓게 되면 거의 대부분 좀 빠져나가는 수도권 쪽으로 좀 빠져나가는 게 정주 여건을 좀 마련해 줘야 된다. 그게 늘 아쉬운 문제가 있긴 하고 있습니다. 정주 여건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달 한 번씩 이제 MZ 세대라든가 여기 지역 기업들 입주한 기업들하고 매달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이제 불편한 해소라든가 이제 어떻게 이 지역을 뭐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동네로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계속해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노력을 매달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나 보면 이제 첫 번째 이야기 하시는 게 이제 인력 부분 이런 부분 이야기 하시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기업이 필요한 인력들은 이제 좀 계획을 세워서 같이 협업해서 꾸준히 제공할 계획이고 뭐 판교도 그렇고 뭐 구로단지도 그렇고 이제 그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제 수성 알파시티 여기도 이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모여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관련 문화 관련 종사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저희 MZ 세대 입주 기업들하고 계속 이제 이 지역은 어떤 문화로 만들어 나갈지 계속 지금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구체적으로 가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좀 더 달라진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로봇 산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장님 앞서서도 사실 잠깐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기사를 보면서 기억에 남았던 게 대구의 로봇 산업이 비수도권 중에서는 여러 가지 지표에서 단연 1등이다 이런 네. 기사가 기억에 나거든요. 로봇이 비수도권의 1위가 아니라 네. 뭐 전국의 1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국의 한 9% 정도를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고 제조 로봇이라고 해서 공장에 사용되는 로봇은 완전히 이 전국 1위라고 볼 수 있고요. 아, 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부터 이제 미래 신산업에 로봇을 포함해 둔 거는 서비스 로봇 있지 않습니까? 네. 식당에서 이제 배달하는 로봇, 그 다음에 청소하는 로봇, 인천공항 이런 데 돌아다니는 그렇죠. 예. 안내 로봇 네. 이런 게 우리가 총칭해서 서비스 로봇이라고 하는데 이 파트를 대구가 좀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 나가자 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기업이 지금 한 대구에 제조 로봇까지 합치면 218개가 있는데 서비스 로봇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 그걸 올해부터 중점적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장님 그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사업 같은 경우에 네. 대구시가 유치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예타 통과가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또 재도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전해 들었는데 지금 좀 어떤 상황인지 좀 알려주신다면요. 국가에서 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통과됐다는 거는 이게 사업성이 있고 국가가 돈을 투입할 그 어떤 타당성이 있다는 걸 입증하는 건데 네.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재신청을 했습니다.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보강을 해서 신청을 했고 올해 한 5월이나 6월경에 결과가 나올 건데 저희들은 된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더 기대를 해봐도 괜찮겠네요, 뭐, 결과를. 예. 장밋빛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모빌리티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자동차가 혁명적으로 바뀌는 게 UAM입니다. 이게 자동차는 출퇴근 시간에 계속 막히지 않습니까? 그걸 뛰어넘는 게 UAM, 도심 항공인데 출퇴근 시간의 막힘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UAM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자동차 부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비행기도 UAM도 동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동력이 전기나 수소입니다. 그리고 그 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띄우는 게 모터인데 그 두 개가 대구의 지금 핵심 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UAM도 당연히 저희들이 갖고 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UAM이 아직 전 세계적으로 시제품이 나온 건 없습니다. 계속 만들고 있고 이 국토부가 2025년부터 한번 띄워보겠다는 걸 하고 있고요. 만약 대구 공항이 2030년대에 되면
도심에서 공항까지 UAM을 타고 갈 수가 있겠죠. 한 20분 내로.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산업이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건 뭐 1,700조, 1,400조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40년대에 가면 그쪽에 우리가 시가 먼저 지금 발을 담그고 있는 거죠. 기존의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발전시키는 게 UAM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구가 미래차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네. 전폭적으로 이끌어왔기 때문에 이 다음 드라이브를 또 걸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동력이 됐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세 분 모시고 계속해서 대구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핵심은 이 디지털이라는 게 키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가장 우리 건강을 생각했을 때 빼놓을 수 없는 의료 산업에서도 이 디지털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또 실장님, 네. 의료 산업에서도 우리가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보다는 디지털 연동해서 헬스케어 이쪽으로 좀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어떻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디지털 헬스 케어가 되면서 이 자기의 건강 관리를 예측하고 그러고 내가 어떻게 변할 건지 예측을 하고 예방을 하고 자기의 건강을 관리하는 단계로 확대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내가 병이 걸렸을 때 진단받으라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이 병이 걸리기 전에 당신이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걸 데이터나 인공지능으로 파악을 하는 거죠. 그 단계로 넓히는 게 디지털 헬스케어고요. 그쪽으로 엄청난 기업들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 중견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은 보이진 않지만 스타트업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기업이 그 분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뭐랄까 디지털 주치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들고 다니는 내 손 안의 주치 같은 네. 느낌인데 사실 아직까지 이렇게 아주 상용화되거나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대구가 이런 시장 선점을 하려면 좀 대구시에서 어떤 지원이나 좀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의료 데이터입니다. 나에 대한 데이터, 병원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공하는 게 가장 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인프라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는 시민들도 내 건강을 챙겨야겠다는 참여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걸 다 모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맞춤형 데이터 수집, 가공 이런 쪽에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5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두 분께 자세하게 여쭤봤는데요.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산업을 실제로 이제 씨앗을 뿌리고 어떤 과실을 거두려면 그 산업 현장이 실제로 구현되는 땅, 이 부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내년에 대구의 그 제1국가산단 부지가 대부분 포화 상태가 된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도 제1국가산단 확보 이렇게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지자체가 아주 여러 곳에서 18개인가요? 네. 지자체가 지금 이제 요청을 한 상태인데 실제 대구의 어떤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국가산업단지 유치될 겁니다. 확신하시네요. 네. 확신합니다. 예. 예, 유치될 거고요. 저희들도 네.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되면 또 다른 산업의 발전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또 당연히 청장님 때 말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제1국가산단의 어떤 부지 부족이 조금 아직까지는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경자청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그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저희들 그 경제자유구역이 2008년도부터 지금 조성이 돼서 네. 지금 뭐 테크노폴리스, 뭐 여기 수성, 알파시티 등 4개 지구가 지금 조성이 돼서 현재 지금 전체 이 산업을 용지로서 이게 쓸 수 있는 면적이 저희들이 한 112만 평 정도가 되는데 네. 그 중에 한 80% 이상이 지금 소진이 되고 지금 한 20만 평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실장님과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대구의 신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들이 첫 번째로는 기존에 있는 남아있는 그 20만 평 정도의 이 부지를 이 대구의 신산업에 맞게 개발 계획을 변경해서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공급하는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산업용지를 아주 새로운 입지에다가 이렇게 마련하는 것은 시간상도 많이 걸리고 또 많은 절차가 걸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입지에서 더 확장하는 거, 저희들이 확장 가능한 그런 이 공간으로 보는 것이 여기 이 수성 알파시티의 인근 지역을 더 네. 추가로 10만 평에서 20만 평도 확장하는 그런 안을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이 새로 옮겨가는 군이 인근에 또 부지를 산업용지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지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한 100만 평 정도 이제 이 산업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한 210만 평 정도는 추가로 이제 확장을 해서 네. 이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장님 또 그 우리 경제청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외자 유치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지난해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유치 실적이라든지 또 앞으로 좀 어떻게 모색하고 있으신지도 좀 궁금해요. 어느 정도 좀 보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그동안 이제 이 국내 투자뿐만 아니고 이제 외국인 투자를 이제 좀 신경을 쓰고 해왔는데 한 이 31개 기업 정도 10억 불 정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유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게 2008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 이제 이 공간들이 많이 소진이 돼서 과거에 사실 저희들은 인천이나 부산이나 이런 공항이나 항만을 가진 기업에 비해 이런 지역에 비해서 외국인 투자가 상당히 불리한 여건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이제 신공항을 계기로 해서 대등한 그 입장에서 저희들 외국인 투자 유치를 갖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그런 여건이 조성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분 모시고 대구의 미래 신산업 5개 그리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세 분 모두 어렵게 자리도 해주셨지만 대구의 미래 밥상을 좀 책임질 수 있는 신산업의 안정적인 정착까지 애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희망찬 새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030년도에 대구는 완전히 다른 산업 구조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신산업을 대구가 다 선점했지 않느냐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게 맞고요. 미래로 갈수록 대구 산업군이 계속 발전할 것이고 좀 더 행복한 대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서